네, 저는 이번 2026 의대정원 확정이라는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메이저 수학학원 김찬엽 부원장입니다. 네, 이번 설명회는 이제 2026 의대 정원이 확정이 되면서 그 확정된 거,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고3, 고2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고1부터 중1까지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초육 이하는 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정말 말도 많고 시끄럽죠. 제가 벌써 의대 정원 가지고 설명회를 3번째 이제 또 재탕에 3탕을 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탕에 3탕을 하는 중입니다. 이게 벌써 이제 제가 작년 2월 17일 저 때가 학원 방학특강 시즌이어서 월화수목금 아침 수업하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하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저 때 갑자기 2,000명 확대 딱 터트리면서 너무 당황해서, 그리고 너무 급하게 저도 이제 놀라서, 그래서 방학특강 중에 토요일에 이제 앞에 유인물이랑 물 있는 자리에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특강 기간이어서 이제 다들 주말은 쉬시고 월화수목금만 수업하시는데 갑자기 제가 토요일에 나오셔야 됩니다. 저 설명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소환했던 이때가 이제 의대정원 가지고 했던 첫 설명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대정원이 발표가 나는, 근데 이제 2025년에는 싸우는 중이라 발표를 안 하고 있었는데 2026년 거를 먼저 확정안이 나오면서 이때 해서 벌써 2번이나 했는데 제가 또 이 설명회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또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에 2,000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2,000명이 줄어서 예전으로 짜잔 하고 돌아가면 사실 제가 설명회를 진행할 필요가 없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바뀐 게 좀 있어서,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또 이런 설명회를 준비하고 어머님들도 관심을 갖는 거일 텐데, 어떤 변화가 있냐.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크게 대학 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대학은 크게 보면 2가지로 갑니다. 수시로 가거나 정시로 가거나. 근데 수시는 뭐 학생부 교과로 가거나 학생부 종합으로 가거나 적은 숫자이지만 논술로 가거나, 아니면 정시로 가거나. 뭐 간단하게 보면 학생부 교과는 그냥 너 지금 내신 몇 점 몇이니 딱 그걸로 보는 거고, 물론 거기에 수능 최저, 뭐 면접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겠지만,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너 고등학교 3년간 어떻게 살았니? 물론 내신 등급도 보지만 뭐 여러 가지 세트 뭐 등등등 학생부 있는 거 모든 걸 다 같이 보는 거고요. 논술은 말 그대로 논술 시험 한 방, 논술 시험 한 방으로 가는 거고요. 정시는 수능 한 방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정시에도 수능 한 방으로 가긴 갈 건데 그래도 너 학교 생활은 똑바로 했니? 이러면서 정시의 수시화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생기부도 같이 보긴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엄청나게 중요해서 정시로 갈 학생들도 뭐 내신 성적에 따라 줄 세워지는 이런 정도의 차이는 아니고, 그냥 너 학폭은 했니 혹시? 그러면 안 받을 건데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너 너무 결석만 하면서 학교 안 가고 그냥 결석만 하면서 졸업 일수만 채우고 왔니?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이런 정도지, 너 수능 네가 아무리 잘 봤어도 내신 등급이 낮으니까 넌 안 뽑을 거야 이런 건 아니라서, 정시에 뭐 내신이 들어간다고 되게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그냥 최소한의 학교 생활을 했니? 이 정도기 때문에 뭐 정시의 수시화 때문에 뭐 정시 중심의 고등학교를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것까지로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 사실 지역인재 전형은 메디컬 가는, 의치한약수 가는 상황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이 되게 세게 적용이 될 거고, 다른 뭐 스카이 공대나 이제 공대 자연대 이쪽을 갈 때는 별로 중요한 중요한 분류는 아닌데, 의대 정원에서는 지역인재가 되게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는 제가 이제 미래시로 알아보는 이때 작년 4월 말 5월 이때 이제 설명회를 할 때 있었던 표입니다. 일단 요 표는 유튜브에서 이제 윤도영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많이 설명회 진행해 주시고 생명과학 강사님이시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강사님의 설명회에서 하나 따온 건데요. 2024년에 의대정원 발표되기 전에 요랬고, 근데 아직 2025년은 발표 안 했는데 2026년에는 2,000명이 증원되면 요렇게 될 거다라는 표를 이제 정리를 해주신 건데, 문제는 여기에 교과, 종합, 논술, 배려, 지역교과, 지역종합, 정시, 지역정시 이렇게 되어 있죠. 분당 지역 학생들은 대체 여기서 뭘 갈 수 있냐?
일단 지역 배려가 붙은 거, 지역이 붙은 것들은 다 못 갑니다. 지역이 붙은 것들은 초등학교 때 전학을 가서 이제 최소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6년간은 어머님이랑 부모님이랑 학생이 같이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지금 첫째가 초6 이하이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네, 상관이 없는 전형이고요. 혹시 둘째가 초6 이하인데 첫째도 같이 있으시면 둘째 때문에 이사를 가긴 좀 그렇잖아요. 첫째도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 전형, 저희가 쓸 수 없는, 분당에서 쓸 수 없는 이 지역 전형을 다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과 종합 논술, 배려는 이제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뭐 이런 거라서 역시 분당이랑 좀 상관이 없고, 논술 사실 이제 분당에서 내신 망해서 수시 망해서 수시에 쓸 거 없으면은 이제 논술 쓰는 이런 전형 빼고는 교과랑 종합은 솔직히 좀 분당에서 쓰기가 힘듭니다. 분당에서 내신 따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다들 아실 거고, 교과는 그래서 진짜 없는 전형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나마 교과보다는 종합이 분당에서는 좀 보내는 편이긴 한데, 분당에서 학종으로 의대를 간다. 그 학생은 아마 정시로도 의대를 갈 성적이 나오는데 그냥 수시로 먼저 붙었을 뿐인 약간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많이 있지만 저희가 볼 건 정시 가나다군에다가 논술 조금, 물론 논술을 뽑는다고 해서 의대 논술을 우리 아이가 붙을까라는 생각은 보통은 안 하시면 됩니다. 누군간 되겠지. 하지만 나는 우리 아들은 아닐 거야라고, 우리 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거의 정시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2,000명이 늘었다 그랬는데 여기 정시는 되게 조금 늘었죠. 왜냐하면 의대 정원을 늘릴 때부터 했던 말이 지역에 이제 너무 의사들이 없어서 의료 시스템이 좀 무너지고 이러니까 지역에서 의사를 할 사람들을 뽑겠다. 그래서 지역을 그래서 늘린 겁니다. 지역 인재 전형을. 그래서 뭐 40% 이상, 뭐 60% 이렇게 확대를 하라고 해서 늘어난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시는 조금 늘고 지역 인재에서 왕창 늘었는데, 근데 문제는 2026년 이제 의대 정원을 다시 줄이겠다고 했으면 다시 2024로 돌아가면 정말 이 설명을 할 필요 없었을 텐데, 슬프게 네, 그렇지 않았죠. 2024 그대로 돌아갔다면 저희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뒤에 이제 제가 드렸던 자료에 그 사진이긴 한데 이건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따로 프린트해서 드린 건데, 뭐 정원들이 이렇게 쭉 변했습니다. 뭐 지금 이 학교가 어떻게 변해서 어떤 영향을 있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볼 건 아니지만 그냥 큰 경향성을 한번 보시면, 여기 가운데 0이라고 돼 있는 이 학교들은 수도권에 있는 학교여서 애초에 의대 정원 확대 때 영향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변한 게 없으니까 2024에서 2025로 갈 때 변한 게 없으니까 2025에서 2026으로 갈 때도 변한 게 없습니다. 물론 조금씩 여기 마이너스 11, 10, 24 이렇게 적혀 있는 세 학교가 있죠. 이런 데들은 전형을 우리가 수시 몇 명 뽑던 거 정시로 좀 바꿀게, 정시 뽑던 거 수시로 이렇게 아주 소소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다 마이너스가 와장창창 붙어 있죠. 이게 다 이제 원래 의대 정원 늘렸다라고 해서 엄청 늘어났다가 확 줄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정원이 줄면 당연히 수시도 줄고 정시도 줄고 같은 비율로 줄어야 되는데 원래는. 하지만 여기 요 라인 2023 여기가 2026년도 수시 인원에서 2024년도 수시 인원을 뺀, 수시가 늘었냐 줄었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가 거의 없고 대부분 플러스죠. 즉 수시는 인원이 줄었는데 늘었다. 수시가 늘었구나. 저 인원 줄인 거를 2024년 정시만도 못하게 더 줄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강원대가 하나 비어있는 거는 강원대가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그건 이제 강원대랑 원주대였나? 거기가 통합하면서 그런 거니까 발표는 안 했지만 저기도 아마 비슷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3년간 의대에서 이 다음 장에서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정시 비중. 정시 비중이 32.9%다. 원래 2024년에는 38%였는데, 줄었다. 여기서 줄어서 이제 분당에서는 좀 더 대학 가기가 힘들겠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원이, 사실 저도 이제 당연히 설명회 준비하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유튜브나 이쪽에서 입시 설명회 많이 보는 쪽에서 입수를 하지만 어쨌든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쓰는데, 검색해보시면 검색하는 곳마다 의대 정원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데는 3,100 몇 명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나온 건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차이는 정원 내, 정원 외, 이런 것까지, 정원 외 전형까지 다 포함해서 뉴스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거기는 이제 정시가 1,000명이 넘어서,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자료에서는 1000명이 안 되는데 뭐지? 이래가지고 찾아보니까 거기는 다 정원외라고 하면 저희가 쓸 수 없는 전형을 말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은 다르다. 혹시 이제 나중에 크로스 체크용으로 검색을 하신다면 조금씩 다르게 뜨는 게 있을 텐데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렇게 의대 정원 변화가 되면서 분당 지역 학부모님들이 좀 생각하실 건 정시가 줄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그렇게 인원이 늘어서 되게 큰 변화가 있었던 거 하나가 이 표는 요것 때문에 써는 거거든요. 여기 어디냐? 가천대. 여기 가천대가 작년에 인원을 확 늘리면서 논술을 40명이나, 의대 논술을 40명이나 뽑는 아주 그냥 파격적인 전형으로 이제 변형을 해서 실제로 저희 제 졸업생들 중에서 재수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막 가천대 의대 논술을 보고 막 이랬거든요. 엄청난 기회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인원을 줄이니까 그래서 6명 붙여 40명이었던 게 6명으로 날아갔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의대 논술은 우리 애가 붙을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했지만 가천대가 약식 논술이어가지고 물론 의대는 약식 논술 중에서도 엄청 어려운 이렇게 됐겠지만 그나마 좀 써볼 만했고 새로 추가된 여기 한양대 의대 논술 8명, 이대 논술 5명 이런 데 있죠. 이제 이런 데들은 보통 네, 전국에서 수학 한 20등 안에 들면 뽑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약간 썰인데 이제 인간 강사분들 중에서도 내가 그냥 갈 건 아니고 내 수학 실력 점검용, 내가 수학을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걸로 네, 한 의대 논술 보고 붙고 안 가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붙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대학 가는 방법이 쭉 있었는데 분당에서 주로 가는 건 논술이랑 정시, 수시에서는 쓸 게 없어서 논술, 다음에 대부분 정시로 가는데 슬프게 정시에서 인원이 쭉 줄었습니다. 게다가 2026년, 제가 이제 2026년에 무슨 기억이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3년 전에 고입 설명회 할 때도 황금돼지띠에 헤어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정원을 늘려서 분당 지역 밖으로 떨어져 나갈 일은 없으실 거다 내신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그 학생들이 대학 갈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에 좀 악재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고3 학생들이 앞뒤로 작년이나 재작년 아니면 내후년 이렇게 봤을 때 한 3, 4만 명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대학 정원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4만 명의 경쟁자가 추가로 생긴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도 대학 가기 힘든 그런 학년이었는데 의대 정원도 줄었죠. 물론 의대 정원 그 줄은 거 몇백 명 줄은 건데 이런 게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냐. 그게 입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냐면 2025년에 그렇게 2,000명, 물론 정시는 한 100몇 명 늘었지만 그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생긴 일은 의대 자체는 별로 컷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내려간 정도, 진짜 조금. 근데 당연히 이제 의대 갈 사람들이 채워지고 나면 밑에부터 쭉쭉쭉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되니까 치한, 약수, 서울대,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까지 전부 다 커트라인이 쭉 내려갔습니다. 물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효과가 이제 다 희석이 돼서 아무 일도 없었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커트라인이 나오긴 했는데 확실히 중경외시에다가 건동홍 라인까지는 분명히 좀 영향을 받았고 예전보다 커트라인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2024년 버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때보다 더 올라갈 큰 요소가 2개가 생겼죠. 의대 정원 축소, 그 다음에 그냥 사람이 많다. 이 2개 때문에 2024년이랑 비교하자면 당연히 중경외시 건동홍 라인까지는 대학 가기가 더 어려울 거다. 그냥 2024년이랑만 비교하면. 근데 그게 1대1로 비교가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사람도 바뀌었고 정원도 바뀌었으니까 커트라인이 다 바뀌어서. 그러면 그래서 신난 사람은 누구냐? 네, 컨설팅 업체만 신났습니다. 아주. 저는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입시 정보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저는 여기서 돈을 버는 건 없거든요. 이걸로 돈을 버는 건. 저는 열심히 정보 전달해주고 요걸로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저희 반에 있는 고2, 고3 학생들이 대입 원서 쓸 때 이제 저한테 막 6, 7년씩 배우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졸업을 하고 원서를 쓰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다른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 받긴 했거든요. 근데 야 그래도 나랑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나도 아는 거 많고 나도 너네 상담하려고 공부 많이 했다. 그래서 제가 쭉 딱 상담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정시로도 수시로도 이제 쭉 상담을 해왔는데 컨설팅 업체만 지금 배부르게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작년 입시할 때도 재작년 입시 결과가 아무 소용이 없어서 모두가 컨설팅을 받았어야 됐고
올해 입시할 때도 작년, 재작년 입시 결과가 아무 쓸모가 없어서 또 다들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수시 컨설팅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수시 생기부를 딱히 보려고 하지 않고 수시 학종 붙는 건 너도 왜 붙는지 모르고 나도 왜 붙는지 모르지 않냐. 그냥 붙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면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수시는 제가 잘 간섭을 안 하고 정시는 사실 점수가 딱 나왔잖아요. 자기 점수 가지고 자기가 어디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상담해 주는 거나 컨설팅 업체가 상담해 주는 거나 사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그 정보력이 더 필요한 쪽은 의대 쪽은 어쩔 수 없이 정보력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대 쪽은 정말 정시로 치면 상위 한 1000명 안쪽에서 그 학생들이 얘네들이 어디 의대에 몰리니까 경쟁률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솔직히 의대 가는 학생들, 메디컬 가는 학생들은 따로 컨설팅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하는데 그 밑에에서는 그냥 자기 거 점수 가지고 진학사랑 뭐 태그랑 뭐 이렇게 돌리시면 그냥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컨설팅 업체에 큰 돈을 쓰시지 마셔라.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컨설팅 업체에 비싼 돈을 들이면 좋은 점은 뭔가 입시가 잘못됐을 때 욕할 사람이 생깁니다. 아, 저 사람 때문에 망했어. 저 사람 때문에 원서를 잘못 써서 망했어. 라고 이제 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 말고는 좋은 점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고3, 고2, 고4, 고5, 고6 뭐 있으신가요? 지금 입시를 봐야 되는 2025년 의대 정원 발표 났을 때 제일 변화가 많았던 건 재수생들이죠. 당장 저도 그때 발표됐을 때 물론 제가 의대를 다시 갈 건 아니고 저는 이제 피 보면 기절할 뭐 이런 사람이라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붙을 성적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갈 건 아닌데 그냥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몇 년 전이라고 말하면 나이가 드러나니까 옛날에 봤던 내신을 가지고 그게 지금도 살아있어서 내가 이걸로 수시를 쓰면 어디까지 쓸 수 있지를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커트가 엄청 많이 내려온 거 그것 때문에 그냥 수시로만 써서 제가 최저만 맞춰도 붙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근데 당장 그때부터 그때 이제 늦게 시작하면 6개월, 6개월에서 9개월 이 정도 준비해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 의대를 간다는 건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때 이때부터 슬슬 준비를 해서 내년에 가야지. 올해는 약간 워밍업처럼 좀 연습 삼아 해보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망했죠. 그런 분들이 뭐야 왜 안 뽑아? 약간 요게 된 상황이라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제일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그냥 평범하게 현역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툭 뭔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냐. 근데 이제 고2까지는 선택 과목 체제로 이렇게 수능을 보고 고1 이하부터는 이제 다 통합형 수능이라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돼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고1 이하 학부모님들은 좀 편안하게 들으시고 이제 고2 이상의 학부모님들은 당장 지금 제일 중요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건 선택 과목,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가. 이 두 개는 끝까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수능 볼 때나 어머니들이 수능 보시던 시에 생각해보면 문과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문과가 한 3분의 2, 이과가 한 3분의 1 정도 6대 4에서 3분의 2까지 그 정도로 문과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과가 늘어났죠. 사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려고 보니 이과를 가야 취직이 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과 가야 돼, 취직하려면 이과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밑에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에 있는 내가 딱히 이과 성향 같지는 않은데 주변에서 자꾸 이과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과를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학생들이 쭉 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적이 이과 수학, 이과성 미적이 한 30%대에 왔다 갔다 하는 30-40%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선택 비중이 계속 올라가서 재작년에 피크를 찍고 50%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갑자기 이과 성향을 띠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비율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이과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이과가 아닌 성향 학생들이 강제로 그냥 약간 등 떠밀려서 이과로 와서 미적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분명히 그렇게 이과를 갔던 이유는 취직하려고 공대 가서 뭐 취직 잘 되려고 이러려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공대에서 아니야 우리 뭐 미적해서 안 와도 돼 확통이랑 사탐에서 와도 돼 라고 딱 풀어주는 순간 내가 왜 이과를 왔더라? 라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나 공대 가서 취직 잘 되는 과 가려고 왔는데 내가 왜 거기 가는 게 중요한데 왜 미적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지? 확통으로도 갈 수 있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작년부터
작년부터 확통으로 인원수가 확 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확통을 했을 때의 손해보는 점이 재작년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재작년에 확통 다 맞아도 미적 다 맞은 학생들에 비해서 표점이 11점, 12점이 낮았어요. 그래서 야, 확통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좀 미적해서 점수를 더 잘 따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그 고민에는 내가 확통해서 하나 틀리고 근데 미적을 넘어가도 하나를 틀려야만, 그래야만 그게 미적 가서 점수를 더 딴다는 게 맞는데, 슬프게 확통해서 하나 틀리면 미적 가면 3개 틀리거든요. 그럼 3개를 틀리면 어차피 점수가 똑같아요. 근데 왜 넘어가니라고 이제 잘 설득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진로 고민이나 표점 고민 때문에 확통으로 막 넘어가는 게 좀 부담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평가원에서 드디어 표준 점수 차이를 맞추겠다고 선포를 하면서 확통 난이도를 올려서 맞출 줄 알았거든요. 이제 시험이 더 어려워야 표점이 잘 나와서. 근데 평가원은 신이기 때문에 대단하게도 확통의 난이도를 낮춰서 표점을 맞추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확통의 난이도를 낮추니까 확통 푸는데 시간이 너무 조금밖에 안 걸려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다른 공통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많이 써서 점수를 잘 받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지금 고2, 고3 뭐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 그러시다면, 고3은 지금 선택 과목 바꾸라긴 좀 늦긴 했거든요. 지금 6월인데 5개월 남았는데. 근데 이제 고2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반에 고2가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같은 경우에는 확통하는 거 어떠니? 라고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보통 그거의 기준점은 고2 모의고사 기준으로 1, 2등급 학생들은 계속 미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3등급 이 학생들은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꼭 미적을 해야 되니? 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탐이 원래 3분의 1 정도였는데 재작년까지 과탐이 확 늘어서 과탐이 절반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탐에도 공대 갈 수 있대 라고 하면서 다 사탐으로 넘어가죠. 넘어가 보고 나니까 내가 과탐 한 과목 1등급 받겠다고 노력하는 그 공부량이면 사탐 2과목 1등급을 받고 시간이 남아서 다른 과목 공부도 할 수 있네 라는,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은 보통 국영수 전 과목을 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과탐에서도 시간 줄이고 미적에서도 시간을 줄여서 국어, 영어 성적이 갑자기 오르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저희가 선택 과목 지금 이슈가 제일 핫한데, 물론 고1부터는 다 의미 없이 다 확통 보고 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볼 거라서 의미가 없긴 하지만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탐으로 공대를 가도 된다. 근데 지금 그래도 의대 얘기인데, 그럼 사탐 확통 보고 의대 갈 수 있냐? 쓸 수 있는 과가 많이 제한이 돼서 좀 가기 힘들고, 그 다음에 공대를 갈 수 있다 그랬지만 어쨌든 그래도 공대 쪽에서도 미적 과탐한 학생들을 우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가산점이 있거든요. 근데 의대 쪽 같이 거의 다 맞아야 갈 수 있는 이런 경쟁 체제에서는 그 가산점을 확통사탐으로 극복을 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확통사탐을 다 맞아도 못 가는 상황이 분명히 생기는 그런 의대들이 좀 있어서, 지금 메디컬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확통사탐은 조금 추천드리기 힘들고, 물론 확통사탐에서 다 맞으면 갈 수 있는 메디컬이 없는 건 아니고,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법 있긴 하거든요. 가산 제일 위에 뭐 서울대 의대나 뭐 이런 몇 군데는 못 가는데 나머지에서는 갈 수 있는 데가 제법 있어서, 확통사탐 했는데 다 맞으면 의대 못 가면 어떡해요? 아니야, 일단 다 맞고 생각을 하고 다른 데 갈 수 있어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로 문이과 얘기는 이거랑 같이 녹여서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1부터는 선택 과목이 없잖아요. 선택 과목도 없고 사실 의대 갈 때까지 최소 2년에서부터 4년 뭐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학생들은 어떤 걸 집중을 해서 맞추셔야 되냐? 일단 우리 애가 정시로 간다면 메디컬을 가는데 몇 문제나 틀려야 되는가? 이제 몇 문제 단위입니다. 의대 이쪽은 내가 1등급을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에서 다 합쳐서 몇 개 틀렸냐, 한 과목에서 몇 개 틀렸냐가 아니고 다 합쳐서 몇 개 틀렸냐, 이런 단위로 세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다 맞아야죠. 하나 틀려도 되는데 하나 틀려도 되긴 하는데 선택 과목 이슈 때문에 내가 너무 쉽게 나와서 표점 너무 낮게 나오는 과목을 선택을 하면 다 맞아도 못 갈 점수가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작년에 화학원 같은 경우에 너무 쉽게 나와서 다 맞았는데 엄청나게 손해를 봤거든요. 게다가 뭐 과학 2 과목을 선택하면 가산점이 있다, 이런 것까지 붙어버리면 다 맞고도 못 가는 그런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구역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나머지 의대들 나머지 의대들이라고 하는 게 말이 맞나 싶긴 한데, 이제 어쨌든 의대만 가면 좋겠다라는 경우에는 보통 정시 기준으로 한 4개까지 틀리면 쓸 수 있는 의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4개라고 했지 수학 4개 몰아서 다 틀리고 다른 거 다 맞으면 못 갑니다, 어차피.
틀려도 좀 골고루, 뭐 수학 하나, 국어 하나, 탐구 하나, 탐구 하나. 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싶죠. 그래서 네, 정시로 가는 게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100분위 기준으로 정시의대 꼴등을 가려면 100분위 기준으로 평균 100분위 98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100분위 98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씩 틀리는. 뭐 탐구에서 운이 없어서 뭐 100분위가 좀 낮게 나오면 국어를 좀 다 맞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주 네. 개수만 들어도 약간 깝깝하죠. 지금 우리 애가 내신 4개 틀려왔는데 수능 4개 틀리라고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뭐 의치한약수, 보통 뭐 약대수의대 끄트머리라도 가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제일 낮은 약대수의대가 올 1등급 컷, 평균 100분에 좀 96 정도 1등급을 받기만 하면 된다. 갑자기 의대 얘기하다가 약대 얘기로 1등급만 받아도 되라고 하니까 확 내려왔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다 보면 이게 왜 일이 안 나오지? 약간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서. 그러니까 내신 1등급은 10%인데 모의고사 1등급은 4%이기 때문에 1등급이 잘 안 나오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2등급에 하나 껴도 뭐 수학을 다 맞거나 뭐 좀 어려웠을 때 국어를 다 맞거나 이러면 좀 커버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정시로 가는 건 좀 먼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냥 고3 때 수능을 딱 보고 내 수능 성적표로 딱 넣어보면 너 어디 갈 수 있어라고 그냥 알아서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시는 조금 천천히 고민하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을 최대한 조금 틀리면 되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네, 신중의 신 내신. 내신이 정말 신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내신으로도 제가 의대를 갈 수 있는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이제 고1 과정, 고1이야 뭐 내신 5등급제로 바뀐 이 체제 하에서는 뭐 이야기가 형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5등급제로 바뀌어서 나라가 망한 것처럼 뭐 1등급 하나 안 나왔다고 뭐 자퇴하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막 뉴스로 일부러 네, 공포 마케팅 내지는 어그로를 끌려고 이렇게 기사들을 많이 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9등급제에서 3등급 이하 받으면 어차피 내신 수시로 잘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5등급제에서 1등급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어차피 10%가 9등급제에서는 1, 2등급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던 일을 그냥 마치 5등급제가 바뀌어서 생긴 일인 양 되게 이렇게 과도하게 포장해서 그렇게 기사를 내는 거라서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내신 좀 망하면 자퇴한 학생들이 좀 요새 많아지고 있죠. 이제 되게 많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는 대치에서는 내신을 못 따겠다. 어디 가면 우리가 아이가 내신을 잘 딸 수 있을까? 분당을 타겟으로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말이 되나? 뭐라고? 지금 분당으로 내신 잘 따겠다고 내려온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분당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용인, 수지, 동탄 뭐 어느 정도 이쯤 내려가면 내신을 잘 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전학 가시고 거꾸로 전학 오시는 이제 학군지 뭐 학원 다니는 거나 애들 공부 때문에 거꾸로 전학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분당에서 내려갈 생각도 당연히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이제 자사고 중에서 광역형 자사고 아예 외대부고 상상고 이런 전국형 자사고들 같은 경우는 아예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갔을 때 이미 충분히 만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끝까지 다니는데 좀 애매한 광역형 자사고들 이런 데는 1학년 다니고 내가 내신을 딸 수가 없구나 그럼 자퇴하고 2학년 자퇴하고 그냥 다시 고1로 입학하는 재수를 일찍 하는 거죠. 네. 고등학교 때 재수해서 내신을 잘 따서 가겠다. 실제로 이제 분당이나 이런 광역형 자사고들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가는 것들이 솔직히 뭐 동탄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탄 쪽은 자꾸 고2 나이에 고1로 들어오는 이런 학생들이 한 학년마다 몇십 명씩 되는 분당에서는 자퇴생들이 학년마다 몇십 명씩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그게 이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들 아셔서 아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구나. 언니, 오빠, 형, 누나, 이모, 삼촌들과 경쟁하지 않고 현역들끼리 경쟁해서 가는 내신이 아 정말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 정시로 갈 때 아까 4개쯤 틀리면 된다. 4개까지만 틀려야 된다. 그걸 내신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과목에서 2등급을 받으면 그게 수능 1개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대충 맞습니다. 질문이 네. 정식은 4개는 전과목 4개. 네. 그러면 그게 바로 편찬 상관. 그래서 아까 수학 4개 틀리면 어차피 망하고요. 한 개씩 이제 한 과목에서 몰아서 4개 틀리면 못 가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재수를 해서 정시를 선택할 경우에 가산점이 높은 과목을 선택을 해서 좀 잘 보는 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맞을 수 있는 실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의대하 준비한 학생들은 과학 2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과탐에 과탐 1, 과탐 2가 있는데 과탐 2에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탐을 과탐 2로 많이 돌리고 그 다음에 사실 그것 때문에 과탐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다 너무 잘하는 학생들밖에 없는데 사탐으로 도망가야지. 사탐으로 많이 도망가고 있는 사탐론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선택 과목에 내가 수능을,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시인데 내가 수능을 다 맞았는데 선택 과목 잘못 골라서 의대를 못 가라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이제 2028부터 통합수능으로 바뀌고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네. 그래서 골고루 들려야 되고요. 다 한 군데서 들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과목 선택은 눈치껏 잘해야 된다. 근데 그 눈치를 내가 볼 수 있는 게 없다. 약간 이런 힘든 점이 있죠. 선생님 2028년도에 통합 과목으로 바뀐다고 하셨다고 하는 게 확통하고 미적 같이 통합을 하고 아니요, 수능에서 수원, 수투, 확통. 뭐,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일, 확통. 그 다음에 탐구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한 과목씩만 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수능 과목으로 보기 때문에 선택의 유불리가 드디어 없어졌죠. 네. 그래서 내신을 정시로 치환해서 보신다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1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2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정시 한 개 틀렸다라고 아주 뭉뚱그려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건 절대 아니고 이제 계산식과 뭐 이런 게 다 필요하겠지만 근데 아까 4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2등급이 4개 떴다. 그러면 내신으로는 의대는 못 가겠구나. 근데 거기서 뭐 2개쯤 더 떠서 6개, 7개 이렇게 떴다. 내신으로 메디컬은 못 가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등급씩 내신 하나 2등급 뜰 때마다 수능 한 개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분당 기준이고 일반고 기준이고 뭐 자사고, 특목고 이런 데서는 애초에 내신이 낮아도 학종으로 갈 때 당연히 뭐 이 학생은 블라인드 제도라서 학교 이름은 안 써있지만 누가 봐도 외대부고네, 누가 봐도 상상고네 이러면 알아서 뽑아주거든요. 물론 이제 내신 등급이 최소한으로 커버가 된다면. 그래서 뭐 이제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분당 일반고를 가셔서 내신을 따신다면 2등급 하나 뜰 때마다 등급이 하나씩 수능 문제를 하나씩 틀리고 있구나. 몇 개 틀리면 못 간다. 이런 생각으로 크게 보고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전학 계획. 네. 아직 고등학교도 안 가고 내신도 아직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전학 가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신을 따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일단 요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초육 이하. 첫째가 초육 이하 자녀분은 없으셨었는데 있으면 아예 가족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방으로 가야 되는가. 지역인재 전형은 전혀 줄지 않았고 거의 유지거나 늘거나 이러거든요.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늘어날 분위기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 지금 예전에는 호남, 그러니까 전라도 쪽 지역이 의대가 훨씬 더 인구수에 비해 많아서 유리했는데 많이 늘어나고 나서는 충청도도 좋은 것 같은데 가깝죠. 어쨌든 수도권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지는 해놓고 직장 사실 그런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만 알아서 이제 여기처럼 주말 부부하고 뭐 가족들은 거기 있고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이사 같은 거 없이 하실 때는 당연히 수학 선행 해야죠. 의대 가려면 기본적으로 수학은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선에서 막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거에 너무 선행에 휩쓸려서 우당탕탕 선행을 너무 빨리 나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나갔을 때 그 속도만큼 다 이해하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겠지만 선행은 나갔는데 아는 게 없다. 네, 그런 경우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뭐 재원생분들도 많아서 처음에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 입학 테스트 신청서 있는데 요거 신청해서 한번 저희가 지금까지 선행한 과목 있으시면 그거 바로 직전 과정으로 시험 한번 봐보시고 뭐 이제 상담 받으시면 대충 이 학생이 어디까지 선행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입학 테스트가 무작정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앞부분은 딱 센 기본 문제, 중간 부분은 센 B 어려운 거, 다음 부분은 센 C나 모의고사 내신 기출들. 그래서 정확히 난이도 구분으로 저희가 일부러 만들어 놨거든요. 뭐 이걸 봤을 때 이 학생이 뭐 1번에서 몇 번까지 다 맞았네? 역시 기본은 잘 되어 있구나. 근데 중간 문제를 맞고 틀리고 섞여 있네? 뭐 센 복습을 하거나 뭐 조금 어려운 심화책 복습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뭐 뒤에까지도 맞았네? 이 학생은 뭐 이 과정에 대해서는 복습할 필요도 없이 바로 넘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뭐 선행 나가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 의대 간 학생들 중에 선행 안 한 학생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내가 다 채워가면서 했는지를 꼭 중간중간 입학 테스트, 단원별 테스트든 뭐든 해서 복습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드려서 감사합니다.